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네, 주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델하우스 다녀오신 분들 안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델하우스들 난리 났었죠. 네, 저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가족들이랑 봄맞이 가족여행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막 운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살짝 피곤하네요. 네, 어제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 방송을 못하고 화요일날 지난주 밀린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일단은 뉴스를 읽기 전에 저희 카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5월 22일 날, 이제까지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진 이래 하루에 올 수 있는 최고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고요. 최고 많은 페이지 뷰, 많은 페이지들을 봤어요. 하루에 어제 한 15만 방문 횟수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8만 페이지 뷰가 있었습니다. 이게 카페에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이제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11.3 대책 나오기 전에, 그때 그 당시에 막바지 청약 단지들 있을 때 사람들 들어올 때 140만 페이지 뷰 정도 나오고 일간 한 14만 정도 나온 게 최고치였는데 어저께 이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지난주에 한 13만 8천 정도 되다가 이제 지금 15만 넘어섰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 앞으로 지금 5월달, 6월달 상반기 봄에 밀려있던 대선 때문에 분양 안 하던 단지들 분양 나오면서 엄청나게 밀어 닥칠 것 같아요. 이제 분양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집을 사기 위해서 집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커뮤니티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 카페 활동 지수는 부동산 시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데 어떤 지표로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관심들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뉴스 안 보고 오늘 좀 며칠치 뉴스를 모아서 읽어봤는데요. 뉴스도 굉장히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 안에서도 지금 부동산 지금 폭등세다, 지금 상승세다, 지금 뭐 모델하우스 관람객 많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핫하고 투자자들 또는 이제 수요자들이 뭘 사야 되나를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신길 뉴타운 오고요. 보람매 SK뷰 견본주택 오픈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토요일이었나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날 공고 내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날 모델하우스 첫날 오픈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랬죠. 목요일날 저녁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고 금, 토, 일, 3일 이제 모델하우스 열었는데 지금 주말 동안 3일간 47,000명이 왔다 갔대요.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일날부터 이제 소식을 전해 받았는데 아침에 8시에 가서 몇 시간 줄 서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10시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걸 보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저녁에 기다리다가 줄 서서 기다리다가 못 보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뭐 처음에 온기로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들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 김포 메트로 한강 메트로자이 걸포동 쪽에 위치하는 이거 사람들이 김매자라고 하더라고요. 기물매자. 한강 메트로자이가 원래 이름인데 김포에 있다 그래서 김포 메트로자이 김매자 딱 별칭으로 딱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주말 동안 6만 5천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사람들이 보러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경쟁률이 일단 김포 메트로자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쭉 있으니까 지금 모델하우스에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모델하우스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보러 많이 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 공백을 틈타 달아오르는 부동산. 그래서 이제 대선 앞두고서 좀 숨죽여 있다가 이제 부동산이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막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 게 이제 뭐 정책 공백이 없다 보니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떤 기사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 뭐 올해는 그냥 소소하게 갈 거다. 이제 그런 관측들, 전문가 관측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그냥 저는 작년에 11.3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청약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을 어떻게 뭐 할 만한 어떤 정책은 아니었고 분양권 규제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기존 부동산들이 가라앉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얘기는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기존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분양권들도 올랐어요. 분양가도 올랐고.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야 내가 저거 5억 할 때도 안 샀는데 지금 5억 7천 주고 사라고 하면 사냐? 난 사기 싫다. 그냥 에이. 그리고 날씨 추워지면 집사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단기 급등에 대한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경기도 겨울철이고 안 좋아서 쉬어가는 느낌이었다. 상반기부터 다시 이제 대선 이슈만 정리되면 올라갈 거다. 사실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금매 나올 때가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지금 뭐 부동산 가격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래요. 이게 큰 흐름 같아서 떨어질 때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지만 더 이 수요가 식으면 더 밑에 이렇게 갔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꺾고 올라온 걸 볼 때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 옆에 부동산 투자해서 먹은 사람들 걸 보고 그 이후에 진입하는 이게 되게 사람들이 냉정하고 그럴 것 같지만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안 사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의 국면 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뭐 지금 나온 대책이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 시대, 그러니까 전 2003년부터 2008년까지에 있어왔던 부동산 규제책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센 규제 상태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잘 예측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막 그 기사들이 결국은 다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그런 건데,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뭐 오늘 막 어제부터 올려주신 기사 내용 중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할 거다. 그래서 재건축 공급을 계속 하기 위한 뭐 이런 정책을 낼 거다.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 잡는 정도, 뭐 세제 세제 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갈 거다. 이제 그런 뭐 단편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지금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일단 당장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이 현장 가보면요, 부동산 물건들이 없어요. 매도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매도인들은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매도인들도 집을 10채, 20채, 100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한 채 또는 두 채 이렇게 있는 매도인들이 많은데 내가 집을 싸게 파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았는데 뭔가를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교체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장에서 내가 너무 싸게 팔면 나는 굉장한 기회비용을 잃는 게 아닌가 싶은 어떤 매도인들도 공포가 있는 거죠. 지금이 큰 상승장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물건을 내놨다가도 막상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안 파는 거예요. 또는 내가 요걸 팔고 옆에 저거를 사야지, 내가 옆에 동네로 이사갈 물건을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걸 물건을 팔려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물건은 가격이 훨씬 올라갔거나 물건이 거기도 못 사게 되면 내 물건을 안 팔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사를 몇 개 지금 꼽았다가 그냥 다 내렸는데, 뭐 수색증산 뉴타운에 물건 구함 뭐 이런 것도 있다든가, 뭐 지역별로 잠실 쪽에도 갔더니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그렇다. 계속 막 지역별로 신고가 갱신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가격 상승장의 어떤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얘기도 간혹 들리긴 하고요.
근데 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물건이 없어서 달아올라서 난리가 난 지역들은 신규 분양을 앞둔 지역 또는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 지금 인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추격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오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구축들 같은 경우는 개중에 이제 조금 움직이는 데들은 움직이고 있고 안 움직이는 데는 안 움직이고 있고 좀 그게 이제 상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지금 5월달 첫 분양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보라매 SK뷰가 첫 분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7단지도 모델하우스 오픈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견본주택들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보러 다니고 이런 붐이 조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뭐 5월, 6월 달에만 올해 분양할 물량의 30%를 쏟아낸다고 하니까 지난 3, 4월 동안 안 했던 것까지 다 몰아낼 텐데요.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고요. 자극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못 잡으면 이런 걸 진정시키지 못하면 굉장한 어떤 후폭풍에 휘말릴 텐데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사는 역전세 난 위례 신도시 올 들어 매매가 전셋값 동반 상승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뭐 이 내용 자체가 위례 신도시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의도해서 쓴 기사겠죠. 이제 위례 신도시가 매매값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위례 신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 이 기사를 꼽았다기보다는 가격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싶어서 기사를 꼽아봤어요. 이제 사실 위례 같은 경우는 올해 북위례 분양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북위례 분양가나 이런 것도 이제 북위례 옆에 보면 거여 마천 뉴타운 거여 2-1고요. 이제 거여 2-2가 먼저 나오겠죠. 이편한 세상 거여. 이제 그런 북위례라든가 이편한 세상 거여라든가 이제 그런 분양이 맞물려 있어서 아마도 거여 마천 뉴타운도 다시 한번 북위례 쪽도 부각이 되면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분양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쏠 때 그 지역이 갔다가 또 여기 나오면 여기도 좋아 보이나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갔다가 항상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신중하게 막 큰 이 위에서 이렇게 시장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필요로 하거나 사야 될 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위례가 북위례는 요번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지만 기존에 위례가 입주가 계속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되면서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입주 시작 시점, 끝나는 시점, 어떤 단지가 입주 보통 한 60일 정도 줍니다만 그 안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적인 공급. 이 지역이 원래 주거 지역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데 계속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항상 미래 가치에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세가 높게 안 나가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가격은 항상 높게 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는 집이 굉장히 낡았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전셋값은 뭐 당장 썩은 집들, 좁은 집들, 안 좋은 집들이니까 전셋가는 높게 갈 수 없죠. 근데 재건축을 하고 나면 작은 뭐 13평짜리 아파트가 34평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34평 아파트의 미래 가격 형성될 시세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비싸고 전세가는 싼 형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재건축 아파트죠. 근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굉장히 강남권역에 이제 그 좋은 위치에 잘 정비된 택지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되는 건데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니까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으니까 전세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매매가는 다 만들어지고 나고 잘 완성이 되면 여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니까 매매가는 높게 여전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기준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이 부동산 가격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가격이 먼저 치솟고요.
그다음 전세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전 시즌,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 시장들도 그랬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굉장히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용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입주할 때 아파트가 6억 5천, 7억에 입주를 했는데요. 전세는 뭐 2억 3천, 2억 5천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50%도 안 됐었죠. 그 시절에는. 거기에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분양을 아파트가 뭐 7억 입주한 아파트가 사실은 분양을 뭐 4억 5천, 5억 이렇게 분양했던 게 7억으로 치솟은 다음에 전세, 그러니까 4억 5천 기준으로 전세 2억 5천 하면 한 55%, 60%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게 치고 올라가나 생각하면 30%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 시즌의 가격 어떤 상승은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 전세가가 갭을 메우면서 올라간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달러가 들어와서 지금 지난 몇 년간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막 그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지만 지금의 시장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장에 있고 이 매매가가 아직까지는 좀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또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어로서 판단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경기 다세대 연립 빈집 5년새 82% 시장 불안 요인이라는 기사인데요. 경기라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요 빌라 분양들 되게 많이 했어요. 다세대 주택 빌라들 분양들 엄청 많이 했는데요. 서울도 많이 지었고요. 지금도 짓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많은데 빈집이 되게 늘어났대요.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 검색 영역에 무슨 동 신축 빌라 그래서 신축 빌라 분양들을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요새 분양 안 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 불안 요인 대나라 그랬는데 도내 빈집이 14만 4천 가구 35%중 35%를 차지하고 뭐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빌라 많이 짓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잘 안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신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쏠림 현상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뭐 이거저거 써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대출 규제가 지금 직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라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들을 팔 때 이제 월세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출 가득 끼어서 이제 분양하게끔 하고 금리도 싸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출을 묶으면서 신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빈집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짓고 있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 분양 안 되고 이제 쌓여 있고 하니까 조금 당분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공급 과잉이긴 하지만 요런 시장들은 당분간은 물량들이 아무래도 좀 적체가 되면서 또 기존에 지으려고 땅 사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대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자들이 힘들어지면 글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정부에서 정책을 짤 때도 그러니까 결국 대출 규제 때문에 이 빌라들 다세대들이 분양이 안 되는 영향이 좀 있는 건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대출 정책을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우량한 아파트 시장은 뭐 규제하고 이런 쪽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형태로 갈지 어쩔지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짧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거의 20분 읽겠네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중구 만리동 쪽에서 이제 서계동, 용산구 서계동 중구 만리동 쪽에 충정로 쪽에서 이제 그 넘어가는 서울역 고가를 지금 이제 서울로 701층 개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지같이 했다, 뭐 괜찮다,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뭐 개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돈 이렇게 많이 써서 이게 뭐냐, 뭐 철학도 없고 그지 같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 이게 보행 동선으로 만들어지면서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갔다 오느라 못 가봤지만 조만간 가볼 생각입니다. 지역의 어떤 동선 상권이나 이런 걸 바꾸는데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을 만들면서 하나의 자신의 치적으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각인했듯이, 뭐 이 어쨌거나 좋던 나쁘던 서울로 7017 이 국가 공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후대에서 계속 평가가 내려지겠죠. 네, 한번 좀 뭐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이 오네요. 서울에 진짜 볼 거 없나 보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뉴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떻게 보면 좀 최근의 큰 흐름에 대해서 두서없이 기사들을 몇 곡씩 끊어서 막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제 부동산 TV 뉴스를 부동산 TV 뉴스 읽는 걸 들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한번 좀 주변 분위기 어떤지 둘러보시고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 난세, 이 어떤 급변하는 부동산에 있어서 급변하는 이 시즌을 현명하게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른 좀 이제 부동산 클립들 몇 개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